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8월달을 마감하는 경제 사부입니다. 예, 8월이 끝나다 보니까 날도 뜨거웠던 날은 이제 약간 이제 가을 분위기가 나고, 이제 9월달 가면은 저희 추석도 월말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수확의 시기가 오는데 과연 뭘 수확할 것이냐 참 어렵긴 합니다만, 이런 수확의 계절에 수확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분이 또 거성이 오시죠. 근데 보니까 거의 고정 게스트의 욕심을 아주 크게 안고 오시는 분이신 것 같아서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 우리 박창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고정 아닌가요? 반고정? 순간순간 고정. 아, 언제든지 고정화 될 수 있는. 오늘 후속 AS도 해드리러 온 아우, 건가요? 해야 되고 아유, 해야죠.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창윤 대표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항상 일단 조회수 보장, 네, 재미 보장, 재미 보장.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대표님 모시고, 또 오늘 지난주와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장이 네. 뭔가 같은 듯하면서도 다르고, 그렇죠. 다른 듯하면서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나물의 그 밥, 그거석이 그거석이다. 네, 갈롬 갈, 될놈 될. 델롬. 네, 우리 외워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네. 시장 외우기라도 해야지 시장 따라갈 수 있어요. 갈놈갈, 네. 될놈 될. 네, 그렇습니다. 그 갈롬갈이 출연대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만. 아유, 네. 다행이죠. 그럼 잠깐 일단 시장 정리를 좀 해보고요. 8월달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8월달 정리 한 주 사이에 뭐 크게 바뀐 건 없이 시간은 지나갔어요. 지수는 조금 올라왔는데요, 요만큼. 요만큼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체감 지수는 요만큼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달라진 거 비슷한 듯 하면서도 시장은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 네. 저점은 잡았다. 네. 이게 지난주와 이번 주 달라진 점이다. 그 근거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확실하게 지금 바닥을 두드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더 올라가지 않고 이제 고점 찍었다는 이런 확신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경제 지표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확률이 패드와치에서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네. 그 말은 일전에 매파적인 스탠스 발언한 이후에 국채금리 이런 부분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또 이런 매파적인 스탠스와 함께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고점을 치고 꺾였다는 흐름, 네. 이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더라. 네. 즉 지금 우리가 체감 지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300원과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기준 4% 언더로서 지금 나가진 않지만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런 시장에서 확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은 저점을 잡고 빠르게 돌리기 시작하더라. 네. 이게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약간 돌리긴 시작하는데. 힘을 내고 있죠. 네. 아, 좋아요 이거는. 그렇다고 뭐 시원한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시원한 건 없는데 네. 갈롬 가리잖아. 미국장도 예. 엔비디아 네, 그리고 테슬라도 다시 또 힘을 내주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2차 전지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힘을 내주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2차 전지에서는 이번 주 또 포스코 그룹주, 또 그렇죠. 포스코 DX가 우리 나 코스피 갈래? 음. 나 잡지 마!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주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포스코 그룹주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 그래 난 내가 할 길 갈 거니까 너희 할 거 해 하는 형태로서 자기 중심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는 이런 핵심적인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는 갈롬갈 델롬델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IT 소부장 우리 얘기했듯이 네. 그런 친구들은 신고가 계속 뽑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 얘기했던 에로티 백큐 같은 그렇죠. TFE 같은 네, 뭐 이번 주에도 더 신고가 뽑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니 너무 훅 달리시면 안 돼요. 아, 지금 그치. 우리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분량 조절해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 뭔가 서운했구나. 예. 그래서 20분만 하고 가시면 출연료 안 나와요. 조기 퇴근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만 나갑니다. 아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이 그거였다. 매크로 지표 쪽에서는 달러가 꺾여야 되고, 그리고 금리가 좀 내려와야 된다. 라는 쪽인데, 그러면 이제 9월 달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 금리는 조금 더 내려올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경제 지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렇죠. 미국 GDP 이 속보치와 다르게 실제 이 발표치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하향하는 모습.
2.1 나왔습니다. 2.1 나왔죠. 2.4에서요? 2.4에서 속보치가 지난달에 2.4였는데 2.1 나와버렸죠. 네.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네. 최근에 고용지표 이 부분도 우리가 우려했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민간 고용지표, ADP 네. 고용지표도 오늘 나왔었죠. 이런 네. 것들 보면 약간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음. 확실히 좀 눈높이 자체는 좀 많이 낮아지고 있구나. 네. 경기 좀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오히려 지금 이러한 부분이 또 패드 발목을 잡아주면서 네. 시중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이게 다시 한번 기술주 성장주의 힘을 보태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매크로 지표 너무나 많은 걸 봐야 되잖아요. 네.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표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과 결국 미 국채 금리 그 중에서 이제 시중 금리를 반영하는 10년물을 기준으로 네. 우리만의 기준을 세우면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년물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시장은 더 레벨업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9월 달을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흐름 자체가 네. 그렇게 지금 잡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주도 섹터는 주도 섹터는 아직까지는 에코프로가 굳건한 가운데 2차 전지가 네. 끝까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이거 잡아버리겠다 하는 쪽에서 지금 힘주고 있는 쪽이 지금 IT 소부장이잖아요. 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바라보고 근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주식 생활하면서 네. 항상 9월 달이나 10월 달 가게 되면 아유, 저희가 어렵죠, 항상. 예, 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도 있고 네. 우리가 또 이제 한 11월 찬바람 불어오기 시작하면 걱정하는 게 뭐였죠? 대주주 양도세. 예. 항상 네.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좀 그 훌륭하신 형님들. 네. 여의도에서 참고로 형님들은 밥 사주고 술 사주면 형님들이에요. 일단 그렇죠. 돈 많아 보이면 형님이고. 그리고 또 네. 밥 사주고 술 사줬다는 얘기는 돌려 말하면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신 형님들, 고수분들은 네. 먼저 약간은 주식을 비중을 약간 줄이는, 조정하는 이런 흐름도 조금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들 걱정을 해야 되니까 네. 최근에 이제 바닥 대비해서 좀 올라오는 부분에서 좀 일부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고 네.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에 말씀하신 추석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9월 달을 바라보는 거는 일단 장은 가긴 가는데 준비도 해야 될까요? 이게 네. 갈놈갈 델놈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종목장이에요. 아, 지금도. 예. 지금도 종목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가 금리 정점이야 이런 확신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로 수급 쏠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흐름이 미묘하게 바뀐 게 사실 2차 전지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시장에서는 이런 숫자 베이스, 밸류에이션 베이스로 좀 올라왔었던 엔터 쪽이나 네. 자동차 부품주나 혹은 이제 이런 에스테틱 의료기기 같은 이런 실적이 숫자가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그렇죠. 미리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미묘하게 바뀐 게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술주 성장주 그 안에서도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와 아직까지 실적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고 확신이 들었던 IT 소부장 반도체가 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결정타를 보여준 게 이번에 엔비디아 컨콜과 그 전에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1분기에 3조 3천억 적자에서 2조 9천억 적자로 자 숫자 봤지? 우리 바닥 찍었지? 하는 이런 확신 이 부분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의 색깔 자체가 한 두어 달 전과 확실하게 좀 달라졌다. 그전에는 숫자, 이번에는 숫자의 바닥을 찍고 턴하는 이런 네. 기대감 이런 부분을 선반영시키는 이런 국면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 잘 추려야 된다. 네. 그걸 우리가 여기서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풀었고 풀 것이고. 또 풀 것이고 또 네. AS까지 확실하게 해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뭐 무슨 휴지 많이 필요하겠네요. 우리 본격 AS 방송 아닌가요 오늘? 아스라고 합니다. 아스. 네. 아스. 죄송합니다. 아유, 네, 그런 거 봤었을 때 요즘 보니까 또 핫하게 떠오르는 섹터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죠? 네, 물론 뭐 저희가 그냥 아 뭔가 느낌이 왔어. 지금 촉이 왔어. 네, 그러니까 뭔가 촉이 왔어 지금. 일단 정부에서 이번에 보니까 돈을 많이 풀어요. 어. 풀긴 푸는데 바이오 쪽을 왜 이러세요? 그래서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 아 많이 촉이 먹었다. 왔어. 이미 촉이 왔어. 아 와서 비만. 많이. 네, 저도 고민이라 지금. 예예예. 그렇습니다. 당뇨 비만이 지금 핫하잖아요. 그렇죠. GLP-1. 그러니까 네. 이쪽이 바이오 쪽은 이제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에서 좀 찾아볼까 싶어서 보는데 이제 또 노보노디스크나 이제 일라이릴리가 성과를 내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라고 이제 올라가는 쪽에 한 축이 이제 당뇨 비만 관련된 쪽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잠깐만 옛날에 바이오 안 돼. 새로운 걸 찾아야겠어. AI가 결부돼서 같이 움직이는 AI 의료 쪽들. AI 바이오. 예, 이런 쪽들이 이제 두 가지 축이 돼서 움직이는데 네. 이쪽은
갈놈 갈 들놈 들입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죠. 자,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네. 주식을 하면서 가장 큰 악재가 뭘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큰 악재는 뭘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지. 그렇죠. 항상 죄송합니다. 네. 제 주식하는 목적은 뭐다? 네. 원금 회복. 아, 원금 예.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 고릴라 TV도 시청하자. 이렇게 깨알 홍보도 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미리 네. 감사드리고 네, 예, 예, 예. 그 네. 주식하면서 가장 큰 악재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올랐다. 돈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비싸서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못 산다. 이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근데 예. 바이오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네. 바이오는요 반대예요. 바이오 악재는요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제 경험상 반대로 반대로 오히려 바이오에서 가장 큰 호재는 가장 많이 오른 거. 시세가 신고가 시세를 나는 안고 간다. 네. 예. 그게 차이가 있어요. 여타 IT 소부장이 되었던 여타 다른 업종은 우리가 밸류에이션 캡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뚜껑이 씌워져 있다고 표현을 하는 우리가 밸류에서 목전에 찼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밸류라는 이 캡이 있어요. 네. 근데 바이오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실제 바이오 벤처에서 실제 돈을 벌고 있어요. PER로 얘기할 거야, PBR로 얘기할 거야. 그게 없이 우리가 PDR로 얘기해 버리잖아요. Price to 드림. Dream 예. 레이쇼. 당신의 꿈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도 트렌드를 타고 있는 네. 이런 그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모습이 항상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네. 말씀하셨던 AI 쪽 의료와 그 지금 GLP-1을 기반으로 하는 당뇨 비만 쪽이 지금 시장의 주도를 올라가고 있는 쪽이고 네. 반대로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싸진 종목들이 네. 더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주주배정 유증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이디지씨도 그랬었고 네. 최근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빠졌었던 종목들 고점 대비해서 어리버리탔었던 우리 셀리버리 뭐 이런 종목들도 네. 보면 고점 대비 20분의 1 토막 났는데 거기서 거래점지 떠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신고가 나는 종목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게 바이오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기존에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게 네. 암 박살 바이오. 예. 모든 암을 박살내버리겠다. 음. 상장하자마자 4개월 만에 주가는 10,000원에서 거의 30만 원까지. 그렇죠. 29만 9,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고점에. 네. 거기까지 스트레이트로 달려버려요. 네. 그러니까 30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2배 올랐을 때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야? 3배 올랐을 때 많이 오른 게 아니야?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어차피 캡을 씌울 수가 없는데 네. 이러한 종목이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암박살 바이오가 와 저기 있네. 10,000원에서 지금 얼마예요? 29만 9,500원. 30만 원까지 갔네요. 그렇죠. 거의 29만 300원 9,700원이네요. 네, 네. 거의 30배가 올라갔죠. 네.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면 바이오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이유가 이 한계를 씌울 수 없다는 거. 미래에 대한 꿈에 베팅을 한다는 이런 게 화끈한 거죠. 진짜 화끈하면서도 예. 진짜 두려운 것 같아요. 왜 실체가 눈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종목이 30% 빠졌으니까 다 빠지겠지. 50% 빠졌으니까 다 빠지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빠지는 종목들은 계속 빠지니까 더 악재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트렌드 흐름 타니까 더 올라가더라. 네.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이 친구야말로 진짜 갈놈갈 또 벨놈 안 돼. 이게 쿵짝이 맞아요.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고 예. 이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또.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이쪽 나오는 섹터들의 동목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제 박셀바이오 움직임에 거의 따라갈 만한 지금 보면 요즘에 가장 강한 것들 뭐 페트론 이런 것들 그쵸. 나오기 시작하죠. 펩트론 하면 인벤티지 랩도 공식이죠. 그렇죠. 네, 이제 지속형 제재. 시장이 한 7,000원대에서 지금 45,000원까지. 얘가 어저께 네. 신고가를 뽑고 나서요. 네. 어저께 빠졌었던 인벤티지 랩이 오늘 상 찍어버려요. 생각까 얘는 왜 안 가? 그러더니 그쵸. 어제 쉬어갔잖아요. 한 방에 한 이런 방에. 얘기죠. 예. 그래 너 올라갔어? 네. 나 키 맞추기 하면서 따라갈 거야 하면서 지금 같이 올라가는데 이런 흐름이 끝이냐?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게 향후에 우리가 마켓 포션을 얼마 정도 가져오게 되면 이게 비중이 얼마만큼이고 향후에 라이센스 하면 기대감이 얼마고.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졌어요. 2015년부터 한미약품이 네. 라이센스 아웃 했는데 그거 반환받고 구체적으로 마일스톤 수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러한 흐름 자체가 유한양행이 네. 이번에 레이저티님 랭라자를 통해서 마일스톤 수치하고 에스모에서 신약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이런 게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서 이런 부분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었고 네.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SK 바이오파무, 세노바메이트 그렇죠. 확실하게 미국 쪽에서 신약
허가받는 뇌전증 신약이죠. 이런 부분도 나타나게 되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 볼 만하지 않나 네. 생각을 신약 쪽에서 가지고 있고 네. 최근 트렌드는 또 GLP-1 쪽에 노보 노디스크와 또 이제 또 12월 달에 또 이런 승인 받는다고 하는 또 마운자로 쪽이죠. 네. 일라이 릴리. 일라일린. 예, 뭐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나가야 되는 주요 트렌드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거 아세요? 네. 노보 노디스크가 네. 미국 쪽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네. 덴마크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돈을 하도 많이 벌다 보니까 금리를 환율이 움직여버려. 환율 금리 다 환율 그냥 금리가 네. 다 움직여버려. 네. 덴마크 크론의 가치가 쭉쭉쭉 올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이거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버리는 이런 강수를 두면서 야 예전에 우리가 핀란드 노키아 잘 나갔을 네, 때 피처 그렇죠. 본 때 네. 핀란드가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회사 하나 잘 키우면 네. 나라가 삽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이런 뭐 에코프로 네. 화이팅. 결국에는 또 돌고 돌아서 네, 돌고 돌아 예, 에코프로 예. 화이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화이팅. 그렇습니다. 예. 환율을 움직일 정도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 버리다 보니까 네. 최근에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인수도 하고 있잖아요. 비만 관련 기업도.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런 회사들이 왜 잘 나가냐고 했었을 때 그냥 근본적인 물음은 주사를 맞는데 한 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주가 아니라 한 달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계속 약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지속형 제재.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과를 받는 거다. 제형 한쪽으로 변경.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는 게 제일 맞지 않나. 그렇죠. 네. 실제 이쪽이 그 당뇨 비만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페트로이나 인벤티지 랩은. 네. 이제 이런 지속형 제재 관련 플랫폼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비만 쪽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해외 유수 글로벌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하는 미팅을 진행을 한다. 네. 뭐 이런 기대감으로서 올라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체가 된다 안 된다 확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뭐 손모가지 걸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시간이 답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실체가 나온다 안 나온다 확인하기 전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이런 상한가까지도 가는 이런 기염을 토하더라. 이게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 네. 네. 그쪽이고요. 또 하나 잠깐 짧게만 한번 보게 되면은 또 하나 AI가 결붙은 의료. 아유, 그렇죠. 이쪽도 루닛이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줬고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종목이 뷰노였습니다. 뷰노. 네. 더 가잖아요. 네. 가는 종목들. 지난주에 하고 예. 앞에 두 자리 숫자가 바뀌었네요. 네. 네. JLK, 딥노이드, 네. 뭐 루닛, 뭐 공식이죠. 뭐 같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루닛은 일단 루닛이 먼저 시작을 했다가 잠시 쉬어갔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점을 잡아줬고 다시 한번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뷰노 같은 이런 그렇죠. 친구들도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뽑아버리는 이런 흐름이니까 네. 당장 루닛을 실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실적을 보면 초라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얘 시총이 2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예. 네. 얘가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이 없네.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기준 뭐 38억 흑자로 전환할 거야라고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적자 이런 네. 부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보고 플레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 종목 뭐 어떻게 이 정도 가치가 돼? 이러시는 분들은 절대 바이오 투자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바이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많이 빠져가지고 싸졌다 하는 이런 종목보다도 오히려 트렌드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많이 빠진 게 가장 큰 악재,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호재 이렇게 여타 섹터와 다른 정반대의 이런 그 트레이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아까 루닛 같은 경우는 유무상증자를 같이 해요. 맞아요. 네, 그것까지도 호재로 안고 있는데 이게 조금- 예. 재밌는 게 대표 예. 인터뷰 보셨어요? 네? 대표 인터뷰? 예, 봤습니다. 그쵸. 2030년까지 매출 10조, 그리고- 영업이익 5조. 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유증 화이팅, 무증 화이팅 이렇게 딱 부르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 먹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반응이 나오잖아요. 지금 또 그런 회사가 나오는 게 보르노이입니다. 네. 네, 보르노이도 보로노이도 보니까 요즘에 핫해요. 네, 유무상증자 같이 발표했네요. 네. 이게 거의 대세가 돼 버렸네요.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고요. 보시면 신규 네. 상장 중에서는 또 세포 분석 관련된 기술 가지고 있는 큐리옥스 바이오. 예. 이 친구도 무지하게 세요. 오늘도 강했죠. 이거 오늘 상가- 지금도 강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상장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고요. 여기 그- 보세요. 큐리옥스 바이오도 숫자 나오는 거 보시면 흑자 난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갈 개연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하시면 되는데 맞아요. 이게 만약에 내가 숫자를 중요시하게 보고 이거에 따라서 밸류 평가가 안 되는 종목들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쪽은 그쪽이 가는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이쪽은 되겠죠. 내 영역이 아니구나 그렇죠. 하고 패스하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타 영역과 바이오는 좀 다르게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구나.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루닛이 어쩌고 보로노이가 어쩌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큐리옥스 바이오가 어쩌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또 상한가 가고 더 올라가고 이러니까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또한 또 시장에서 나타나는 또 흐름이고 네. 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이제 그 현상이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돌아가는 네. 원리 원칙 모르세요? 흐름을. 모르죠. 예.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점치고 있지. 점쳐야 돼요. 정치를 하신다고요? 점쳐야 돼요. 예. 국가 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네. 방향성 정확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식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예.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장 얘기하다가 결국엔 바이오로 끝났는데 네. 그러니까 갈놈갈 델놈들 찾다 보니까 이런 맞아요. 것도 지금의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9월달은 아무래도 추석이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종목 장세 쭉 나가는데 추석 때 그 악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견뎌내 갈지 이거는 또 저희 경제사부에서 계속 또 체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거죠? 네. 그때 한번 또 불러주시면 AS 또 시원하게 해드려야죠. 그래야죠. 예. 맞았으면 맞았다, 틀렸으면 틀렸다. 그에 그래서- 따른 또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9월달을 또 화이팅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저희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또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나 2차 전지나 에코프로 BM이나 양극재단의 여러 가지 모습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다음 달에 네. 그러니까 9월 중순 정도에 처음으로 이제 ETF인데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나온다. 하하. 아니 지수 인버스나 네. 이런 것들은 봤어도 네. 저 섹터 인버스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처음 보고 노린 거죠? 노렸죠 이거. 네. 대놓고 KB 자산운용에서 나옵니다. KP 자산운용에서 나오고 네. 그 NH 아이셀렉트 기반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쵸. 네. NH 아이셀렉트 기반으로 나와 있는 거 7월 31일자 그걸 보면 거기에 포스코 홀딩스는 빠져 있거든요. 왜요? 포스코 홀딩스는 빠져 있어. 왜? 나도 신기해.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네. 이번에 KB 쪽에서 나오는 ETF 인버스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또 들어가 있네요. 아하. 그러니까 약간 그 구성 면면이 바뀐 것 같아요. 7월달하고 네. 8월달하고.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냥 그런 거죠. 시장이 그들은 주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수료만 벌면 되겠다. 갑자기 피님 물 한 잔만 더 주세요. 속이 욱하네. 갑자기 여기. 이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산업이 성장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끼어 들어와서 아니, 롱숏 플레이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자기들이 틀렸다는 거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런 거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거 매겨가지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퍼버버리겠다. 네. 이런 느낌이라 오히려 웹도독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이게 수밖에 또 없죠. 이제 주가까지 더 흔들어버리니까 ETF 때문에.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네, 요인입니다. 변동성도 예. 키우고 네. 말로는 좋죠.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니 뭐 IT 소부장도 ETF 거꾸로 가는 것도 만들어주고 아니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뭐 조선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2차 전지만 만들었냐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그렇죠. 돈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매매를 하게 되면 나는 여기서 내 돈을 벌 거야라고 하는 얄팍한 얄팍한 예. 그리고 10종목 구성 종목 비중을 봤더니 네.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주가 10종목 중에서 둘둘 차지하는데 네. 그 비중이 50%가 넘어요. 53% 정도 되더라. 53점 몇 프로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네. 이거는 포스코 그룹주하고 에코프로 그룹주 노린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물론 많이 올라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것도 좋은데 LNF 비중 봤더니 한 2% 4%? 그렇죠. 예. 뭐 이 정도고 네. 뭐 포스코 홀딩스하고 에코프로 이런 애들은 15%더라고요. 네.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그따위로 했다가 보고 이제 있다. 자, 보고 그렇습니다. 있다. 산업이 성장하는데 도움은 못 주를 망정.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맞아요. 아주 그래서 그게 제가 욱해가지고 네. 그와 관련된 뭐 영상들 이런 것들도 제 채널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공매도 포털에 보면 네. 공매도 잔고 비중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코스피는 뻔해요. 코스피는
1위부터 10위까지 공매도 잔고 비중 높은 거 중에서 세 종목이 포스코 그룹주고요. 코스닥은 1위부터 10위권 안에서 세 종목이 에코프로 그룹주예요. 네.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주란 말이야. 아직까지 공매도 잔고 상위 10위권 안에 포스코 그룹주와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욱해지면 안 되니까. 네. 일단 물이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아유 물이 없네. 물이 없어서 참으셔야 됩니다. 예. 네. 일단 저희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봐야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면 땡이지라고 하더라도 좀 상도 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요즘에 또 그런 리포트도 나왔어요. 지금 너무 중국의 LFP 배터리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커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위협이 분명히 들어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 큰 거에 대해서 주가가 너무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권사의 리포트가 그쵸, 그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시장에서 또 그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삼원계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중국은 이제 LFP 쪽이고, 네. 근데 우리가 LFP를 평가절하했었던 이유는 안정성과 가격이 싸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네.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이 무겁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밀도가 빠지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이 글로벌하게 먹힐 수가 있겠느냐. 네. 대신 이제 이쪽은 고출력인 대신에 폭발 위험성 이런 부분이 좀 더 위험이 그렇죠. 있었던 거고. 네. 하지만 LFP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네. 테슬라 기가팩토리 중국에 지을 때 LFP 쪽 이런 쪽을 좀 강조를 했었고 국내 배터리 셀 3사도 우리 이쪽에 투자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당장 LG 엔솔도 미국 쪽에 공장 지을 때 LFP 들어갑니다. 관련돼서 이제 네. 들어가면서 협업을 하는 쪽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SK 오느 자동화 공장 라인 쪽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술 경쟁은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원계가 정답이고 LFP는 틀렸어. 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LFP 관련해 가지고도 뭐 지금 뭐 일부 테마성으로서 움직이는 종목도 있었고 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RF세미라고 그렇죠. 관련 그 IR을 대규모로 정경련 쪽에서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네. 이 종목이 LFP 배터리 한다고 하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죠. 이번 주에. 분할하죠? 네, 회사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숫자나 이런 거 보시면 4년 연속 영업적자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의는 좀 필요하시고요. 네. 즉 시장에서는 뭐 이와 관련된 수혜주 찾기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박정현 대표님이 생각하는 LFP가 이렇게 커져서 우리 대한민국 배터리 NCM결을 주로 하는 우리 산업의 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는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빠르게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잘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미중 갈등 봐야죠. 네. 미중 갈등 속에서 지금 LFP 쪽 지금 그쪽을 이제 미국 쪽에서 누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네스 쪽으로 돌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갈등이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위협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번에도 미중 갈등 뭐 하는 짓 해서 상무부 장관 갔다가 별 성과는 없죠. 조용히 나오셨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나오면서 그래요. 또 욕하고 나오더라고요. 네. 요요요요요. 중국 기업 투자하지 마라 위험해 이러고 나오고. 그리고 네. 바이든에서는 우리의 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네. 코멘트 한 번씩 해주고 하시니까 네. 뭐 서로 간에 이제 뭐 화해 뭐 모드 나오면서 뭐 리오프닝이 일부 올라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올 때쯤은 네. 반대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LFP 가지고 위협이 된다는 것보다 용도가 다릅니다. 네, 달라요. 예, 그리고 또 전기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싸고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싼 거는 다 가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싸서 많이 탑재하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쪽에 맞는 전기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네. 그쪽 일부 내수용으로 깔리고 기술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뭐 테슬라 쪽에 탑재되는 이런 승용이라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런 쪽에도 많이 탑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에서 주력을 하고 있고 타겟으로 하는 시작 자체는 미국과 유럽 쪽 그렇죠.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큰 위협이기 때문에 뭐 경각심을 일으키는 뭐 이런 쪽은 일단 아닌 것 그쪽은 같고. 패스. 네. 그쪽은 패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현대차도 그렇고 해외에서 전기차들이 잘 안 팔린다.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자동차도 그래요. 보니까 판매량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떨어지면서 내구재 비싼 것들 지금 못 바꾸겠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코로나 어떻게 특수가 좀 끝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죠. 네. 일부 세트 메이커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지금 1년 넘게 계속해서 역성장하는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PC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많이 팔렸던 TV나 PC나 이런 관련된 내구재들 같은 경우 소비가 줄어드는 모습, 재고가 쌓여 있는 모습 때문에 올해 실적이 힘들고 반도체가 힘들고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거의 독야청청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던 수출로 버팀목이 자동차 쪽이었는데 이쪽이 한번 주문을 하게 되면 뭐 1년씩 기다려야 되고 자동차 뭐 부품 칩이 없어가지고 뭐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든다 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속에서 풀려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2분기 실적 컨컬에서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런 그 선을 긋는 모습이 현대차 쪽에서 나타나긴 했지만 네. 그 이후에 한 일주일여쯤 지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전기차 부품주들도 부품 생산 20%씩 줄여라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이 나타났었죠. 그렇죠. 자동차 부품주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뭐 자동차야 뭐 인센티브율도 봐야 되고 그렇죠. 딜러한테 주는 인센티브. 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뭐 환율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를 봐야 되는 거지만 부품주는 딱 하나만 보세요. 네. 무조건 가동률. 기승전 가동률. 가동률. 예. 네. 네. 왜냐하면 대규모 장치 산업의 특성상 이 고정비를 커버하는 부분 자체를 다 영업 레버리지로 가져가는 그 특성 자체가 강하게 나타나는 쪽이 자동차예요. 그렇죠. 자동차 부품 특히 이런 쪽인데 자동차 완성차야 뭐 환율로 어느 정도 메이크업하고 판매 가격 올리고 이런 거 하지만 네. 자동차 부품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자동차 1차 밴더, 2차 밴더는 완성차 업체들 눈치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3차 밴더는 2차 밴더 눈치 봐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이런 애들이 살 길은 결국 가동률을 높여야 되는데 현대차가 부품 20% 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네. 가동률 줄여야죠. 네.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당장은 실적은 좋지만 이러다 피크 아웃하는 거 아니냐 한 우려감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힘들었죠. 네. 실제 몇몇 자동차 기업들 아진산업 서현이와 이런 친구들이 기대치보다 숫자가 안 나와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지금 주가 자체는 좀 어려운 흐름 자체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아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저희가 눈은 하는 거는 그렇게 전기차의 재고가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쪽은 힘들 것이다. 그렇죠. 배터리 쪽도 그렇고 이런 쪽이 또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이어지고 네. 그 자동차 관련돼서 사실은 2차 전지는 또 사실 그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 안 팔린다하고는 또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이런 부분이 따로 움직이는 부분이고 네. 내연기관차는 좀 일부 안 팔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기차 시장 자체는 꾸준히 성장하는 부분이니까 네. 속도 그로스 자체는 약간은 빠질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앞서 판매 이런 거하고는 약간은 달리 보자. 네. 이런 2차 전지 소재 쪽과 자동차 판매 이런 쪽은 근데 이 얘기는 재고 때문에 그렇다 얘기는 지금까지 수없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너무 예. 많이 근데 나왔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거 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큐 역장 나오기 때문에 또 올라가면 그때 또 재고 얘기 안 해요. 맞아요. 근데 또 좀 조정받을 만하면 이런 얘기 나오고. 제가 그냥- 1년 반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보면 한 피카오. 4년 됐습니다. 4년. 그러니까요. 그 얘기 나오면서 주가 빠지는 거 가지고 거봐 내 말이 맞지. 근데 주가 전고점 뚫고 넘어가면 또 그 얘기 안 해요. 네. 네. 참 답답합니다. 예. 주가에 따라서 뷰가 바뀌어지면 안 되겠죠. 네. 변화 흐름 나오는지 보자고요. 일단은 부품수 줄이라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왔으니까 네. 지금은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정도로 좀 마무리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은 에코프로 주가 어떻게 돼? 예. 자, 결국은 네, 결국은 자동차 많이 판매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이런 필요 없고 거다 필요 없고 LFP 다 필요 없고. 에코프로 어떻게 할 거야? 네. 어떻게 돼? 가져가야죠. 예. 가져가야죠. 예. 추세 깨졌습니까? 네. 안 깨졌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기간 조정이 이제 가격 조정 나왔나요? 150만 원에서 100만 원 갔을 때가 가격 조정인 거고 예. 지금은 추세선 윗선에서 옆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네. 즉 기간 횡보가 하고 있을 때는 즉 가격은 거의 그 자리에서 고만고만한데 추세선 자체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네. 이 부분이 만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한 100만 원 초반, 130만 원. 이쪽에 안에서 거의 이제 기간 조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이거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고 변화 요인들 체크하는데 그때쯤 되면 또 부를 겁니다. 또 말씀 주시면 또 AS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또 하나의 축이면 반도체겠죠. 아, 그쵸. 반도체. 네, 그래서 지금 한때는 또 엔비디아 실적
잘 발표하고 지금 거의 또 신고가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가는 종목들은 신고가 계속 뽑고 있으니까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음. 엄청 털었지만 그렇죠. 주가는 하고 이렇게 쫙 빠졌다가 지금은 더 올라가 버리죠. 다시 올라가 버렸죠. 네. 네. 실적 좋은 쪽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많이 비싸다. 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비싼 종목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기 실적 발표 딱 했더니 어이구.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네. 어이구.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해외 유수 아이비들 뭐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이번 주에 보니까 야 이것 봐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와가지고 밸류가 더 싸져 버렸네. 그렇죠. 기존에 40배였는데 지금은 20배 중반이네. 24배네. 이거 싼 건데? 하면서 지금 오히려 목표가 높여버리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따라가고 관련된 AI 반도체 같이 한번 형이 가니까 동생이 열심히 뒤에서 밀어야죠 하면서 열심히 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어차피 AI 반도체가 주문량 많고 그렇게 폭증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또 패키징화돼서 HBM이 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도 당연히 수요를 볼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버텨줘요. 근데 왜 삼성전자는 이럴까요? 삼성전자는 네. SK 하이닉스 매출의 98%는 결국은 반도체,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네, 나오고 나머지 2%가 비메모리 쪽. 네,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인수하면서 좀 바뀌긴 했겠네요. 90% 이상이 메모리 쪽에서 나오니까 네, 특히나 이런 그 반도체 업황, AI 반도체 업황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쪽이고 가장 2017년도부터 선도적인 투자를 해놨던 쪽이 바로 선도하는 쪽이 SK 하이닉스예요. 닉스, 닉스예요, 닉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전체 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쪽이 닉스고요. 네. 우리가 HBM3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4세대 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쪽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이 닉스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3, 2, 뭐 네. 2라고 붙어가지고 나오는 익스텐디드입니다. 네, 네. 익스텐디드라고 나오는 이제 뭐 5세대 그리고 이제 4라고 나오는 6세대 이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내년 내후년 넘어가게 될 건데 네. 그 기술력 가장 그 점유율과 기술력을 갖고 선도하고 있는 업체가 닉스기 때문에 네. AI 반도체 하면 닉스 네. 얘기하고 실제 메모리 쪽에 매출의 90% 이상이 나오고 있는 쪽이 닉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닉스를 보는 거고 네. 삼성전자가 우리가 요거 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애플 거 아니에요? 애들일 수 있죠. 요요요 하다가 갑자기 요요요 네. 갑자기 애플 딱 네. 나오면 안 되잖아요. 또. 시리가 갑자기 네 고객님 이거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혼나죠. 네. 그 삼성 쪽 그 스마트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TV도 팔고 네. 냉장고도 팔고 에어컨도 팔고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복합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턴한다고 해가지고 가장 좀 탄력성 있게 닉스처럼 올라가는 종목은 삼성전자는 아니지 않느냐. 네. 하지만 전체 매출 포션에서 차지하는 이런 비중이고 수익성하고 그리고 예. 삼성전자 이번 컨콜에서도 밝혔듯이 올해 대비 내년 AI 반도체 투자 2배 이런 네.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업황이 돌아서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결국 전자도 따라가겠죠. 닉스를.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네. 같은 돈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좀 덜 오른 삼성전자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올랐어도 하이닉스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쫄보예요. 겁이 많아. 네. 겁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전자라고 말할 것 같지만 전 닉스예요. 왜냐면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얘기를 하지 마시든가 그냥 쫄본데. 예. 쫄본데 또 예, TMI 있잖아요. 또 TMI. 아이고 예. 네. TMI 있는데 네. 그런 겁 많아가지고 전자를 사야 될 것 같지만 네. 시장에서는 결국 주목을 받는 네. 결국 시장에서 목소리 귀 기울여 보면 야 네가 되겠지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닉스를 살 것 같고 네. 실제 닉스와 관련 있는 이런 주요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자 닉스 서로 간에 싸우면 닉스 승 네, 알겠습니다. 닉스승 이긴 사람 우리 편. 우리 델롬델 갈론갈이 먼저인가요? 네. 갈론갈 네. 델롬델 그럼요. 갈론갈. 네, 헛갈립니다. 근데 네. 이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AI도 주문 많이 나올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장비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하면서 이제 집중을 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후공정 쪽, 네. 오삿이라고 하는, 오삿. 네, 하는 이제 후공정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대한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종목이 뭐였었죠? 에로티베큐. 에로티베큐움. 네, 네. 에로티베큐움은 약간 약간 신고가. 네, 약간 그다음 얘기해 주시죠. 예, 약간 신고가. 네 일단 일단 박수 치면서 박수 치고. 예, 근데 이게 정확하게
후공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태양광부터 쭉 들어가는 다 단들이- 들어가는 네. 이런 건식 진공 펌프인데 그렇죠. 예. 영국의 에드워드사 이런 그 챔버 쪽에 들어가는 진공 펌프를 대체하는 쪽이고 그렇죠. 실제 숫자가 올라오면서 들어가는 쪽이고요. 네. 이 친구 지금 주주 구성을 보시게 되면 2대 주주가 삼성전자, 원래 지분 투자 예. 이 부분이 코로나 때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네. 실제 숫자가 올라오는 부분 자체 눈에 찍히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자사주 자체는 실제 우리가 카운팅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감안하면 2대 주주 삼성전자 딱 찍혀 있는 부분이죠. 7.12%. 네. 그리고 TFE. TFE. 예, TFE. 이거는 뭐 사실 장비라기보다는 부품 단으로 봐야 되겠죠. 이 그렇죠. 친구도 같이 말씀드렸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미 반도체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감미가 좋지. AI 반도체 그냥 고민하지 말자. 아이고. 한미 반도체 네.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가는 종목들이 있어 버리면 네. 이 친구가 너 시청 5조 넘었지? 그러면서 후공장에서 옥사트에서 지금 오싹오싹 하는 애가 이오테크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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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종목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 네. 그러면 안 야 빠지죠. 예. 너 컨트롤 CV 되풀이만 하는 거 아니야? AS 하러 왔으면서 그냥 뭐 컨트롤 CV만 할 거면 여기 왜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없어요, 거예요. 없어요. 올라갔으면 저희 오케이, 아, 오케이 올라갔으면 그냥 이렇게 보고 이제 오늘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갖고 왔는데 자 이 히든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내놓으시고 빨리 까야죠. 랭크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네. 이 종목 얘기하면 네. 뭐 무슨 여기 나와서 쪘단 소리를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그래도 한 방에 있는 종목이 네. 갈롱갈 델롬델인데 네. 그래도 미어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종목이 이상하게 눈길 가는 게 원익 IPS. 원익 IPS.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원익 IPS라는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어?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고 네. 삼성전자 투자하면 그냥 공식이에요 원익그룹. 그렇죠. 근데 워낙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하다 보니까 네. 뭐 이딴 종목을 얘기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원익 IPS를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봐야 될 것 같다. 네. 왜냐면 지금 보세요. 일단 AI 반도체 한 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고 있지만 네. 그러면서 인텍 플러스 같은 후공정 오사트 쪽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장비죠? 예. 근데 얼마 전에 네. 한 바퀴 돌았었을 때 그 하이닉스양 테스 같은 전공정 장비까지 다 같이 올라가고 나서 네. 그때 마무리가 되고 쉬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번에 왜 원익 IPS냐? 네. 여의도에 안테나를 한번 좀 세워봤더니 네. 삼성 쪽 투자가 네. 특히 AI 쪽 투자가 이제 좀 가시화될 수 있다. 이게 그렇죠. 좀 네. 가시적으로 지금 4분기에 지금 나올 수 있다는 전 얘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네. 실무단에서 필드단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 투자 그러면 원익 IPS 이 자리에서는 크게 더 잃을 것 없는 상황에서 투자가 나오게 되면 기존의 테스트처럼 그때 AI 쪽 하이닉스 이렇게 뽑아버리니까 전공적인 테스트까지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그러면 삼성 쪽 투자가 나오게 되면 더 잃을 거 없는 전공정의 원익 IPS 이 종목이 상장돼 있어 할 정도로 잊혀진 종목도 그래도 한번 키마 쪽이 세게 나오지 않을까 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히든 카드로 네. 다크호스로 좀 원익 IPS도 지금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최초일 거예요. 어디에서도 저는 원익 IPS 얘기해본 적이 없고 누가 원익 IPS 방송에서 얘기한 거 들어본 적이 없어. 방송도 그렇고 어디든 아예 그냥 반도체 장비 다 잊혀진 종목이야. 네. 리포트도 안 나와요 심지어. 기간도 그렇죠. 얘기를 안 해. 네. 근데 왠지 모르게 초기 네. 원익 IPS가 지금 여기서 그래 안 나오더라도 더 잃을 거 없는 상황에서 네. 원익 IPS 만약에 삼성 쪽 투자 나오면 네. 그래도 세게 한 15% 20%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 남들 다 아는 종목 말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우리 어디에서 경제 사부와 고릴라 TV에서 들을 수 있는 왜 그거 하나 원익 싶었습니다. IPS. 예, 예, 그쵸. 예. 이런 네. 깨알 홍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려고 종목 던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 그건 이건 아니죠. 아니겠지만 결국은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나왔을 때 네. 만약 올라갔으면 박수 쳐주면 되고 지금 그렇죠. 예. 아니면 맞으면 되는 거니까 네. 결과로 확인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남은 원익 IPS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또 사이클이 막 돌아간다는 돌아가니까 얘기죠? 그때는 네. 또 이제 반도체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후발주자로서 볼 수 네. 있는 게 원익 IPS 체크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또 대표님 금방 또 뵙고 SOS 그러면서 빨리 달려와 주세요. 그래서 아예 네. 불러주시면 뛰어와야죠. 네. 또 우리 PD 형이 불러주면 네. 언제든 뛰어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그들의 사정에 맞게 네. 네. 그렇게 할 거고 아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9월입니다. 9월인데 또 환절기죠. 네, 또 가을로 들어가는 환절기면은 또
감기와 또 이제 호흡기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꼭 건강하시고요. 네. 네, 달려오시기 위해서는 호흡기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또 경제사부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